중력업쌤이야. 일단 아동복지 한번 시작해볼게. 아동복지 같은 경우는 너무 쉽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호대상 아동 같은 경우는 뭐 빈곤, 학대, 부모의 이혼, 별거, 사별, 비행, 약물 중독, 뭐 장애, 이런 아동들이 보호대상 아동에 속한다는 거. 두 번째, 일반 아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반 아동을 도와줘야 되고, 일반 아동에게 도와줘야 되는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양육수당, 무상보육, 뭐 아동 놀이시설 확충, 아동의 건강 증진 지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양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가정의 빈곤화, 그러니까 가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양육수당입니다. 두 번째는 무상보육인데, 우리나라는 2세 이하는 무상보육을 하고 3세 이하부터 5세까지는 그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게 된다면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섯 번째, 뭐 아동 놀이 시설 확충은 말 그대로 놀이와 관련돼서 아동이 좀 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동 놀이 시설 확충이고, 네 번째, 아동의 건강 증진 지원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건강 증진이 되게 좋도록, 건강이 되게 좋아지도록 하는 게 일반 아동의 네 번째, 아동놀이 건강 아동의 건강 증진 지원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나라는 특정 대상만이 아니고 뭐 모든 아동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동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또는 보호자 같은 경우는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위해서 상담과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사회 아동복지가 나옵니다. 고대사회 아동복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아동을 노인과 병약자 취급을 했고, 생산에 도움을 되지 않으면 바로 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동의 그런 인권이 되게 고대사회는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동의 그런 생사권이 부모에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동이 되게 생사권도 가질 수도 없고 인격적으로 가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인권이 되게 안 좋았다. 두 번째, 중세사회 같은 경우는 기독교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생명을 소중히 했지만 아직은 개별 아동의 그런 인격적인 존중이 부족했고, 되게 고대 사회와 중세 사회의 큰 차이점 같은 경우는 인격적으로 이렇게 부족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약간 생명의 존중은 고대 사회는 생사권을 부모에게 줬고 중세 사회는 생사권,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했다.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라는 거. 그리고 중세 사회는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뭐 노동력과 군사력 그렇게 확보 수준의 가치를 받았고, 엄격한 신분 제도였기 때문에 부모의 신분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으로 여겼고 단지 신체 크기만 성인과 구별된다는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농노계층의 아동은 노동력으로 활용되었고, 뭐 높은 계급의 아동들은 혈통 계승자로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처음으로 나왔던 코메니우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전에 약간 아동관을 반대했던, 약간 아동의 그런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이라는 거. 다음, 근대사회 같은 경우는 그 중세의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산업혁명이 나타났습니다. 산업혁명이 나타나지면서 공장에서 이 일을 하게 되고, 공장에서 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공장에서 일을 할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돈이 없으니까, 직접적인 돈이 없으니까 약간 사회적인 문제, 뭐 도둑질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사회 문제가 생기면서 그 가운데 아동 문제가 생겼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뭐 자본가와 노동자의 약간 새로운 사회 계층 구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세 사회와 근대 사회의 큰 차이점은, 중세 사회 같은 경우는 단지 성인의 축소판으로 보았지만 이제 근대 사회로 오게 되면서 성인과의 구분되는 이렇게 시기, 그러니까 성인은 성인이고 아동은 아동이다. 축소판이 아닌 성인은 성인이고 아동은 아동이다. 그리고 영국의 엘리자베스가 1606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1606년에 제정했던 구빈법이 나오면서 이게 보호 대상을 아동을 포함해서 약간 빈곤층에 대한 그런 국가 보호가 최초로 공포되었다는 거. 다음,
현대 사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되게 여러 가지로 아동 복지가 이렇게 발달하게 됐던 그런 시기인데 아동 권리 선언이 나옵니다. 아동 권리 선언 같은 경우는 유엔 헌장 및 새로운 인권 선언에 있는 기본적 인권과 인간 존엄 확인에 약간 바탕을 두어서 아동의 구체적인 권리를 10가지로 정리한 것을 아동 권리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라 4단계 4나라가 나옵니다. 이 4나라만 나오면 여러분들은 내 나라가 큰 특징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영국의 아동 복지 같은 경우는 구빈법, 엘리자베스 여왕이 1601년에 구빈법을 통해서 세계 최초의 아동 복지에 관해서 국가 대책을 마련해서 다른 나라 미국이나 스웨덴에 영향을 준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802년 공장법, 말 그대로 공장에 있는 법입니다. 공장법에서 아동의 노동을 1일 12시간으로 제한했고, 점차 9세 이하의 아동의 노동을 금지했고, 13세 이하의 그런 노동을, 소년의 노동을 주당, 그러니까 한 주당, 그러니까 7일 동안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고, 1870년도에는 전 세계 최초로 5세부터 초등 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했던 슈어 스타트, 출발점을 똑같이 하고, 그 미국의 그 헤드 스타트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약간 소외 계층의 어린이가 일반 어린이와의 그런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도록, 성인과의 그런 차이가 크지 않도록, 성인이 돼서도 크지 않도록 되게 약간 시작을 했다는 거. 1999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던 영국의 슈어 스타트 운동. 다음 미국으로 갑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아동 복지가 약간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주마다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점차 이렇게 확대되었다는 거. 특히 1909년도 제1회 백악관 회의, 백악관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통령이 사는 곳, 일하는 곳. 백악관 회의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약간 아동 복지 되게 중요하다, 약간 부모의 역할 중요하고 가정 생활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약간 아동 문제를 전담한 아동국이 신설되었고, 아동 복지, 발달, 노동, 비행, 여러 가지가 이렇게 조금 전반적인 아동에 관한 연구가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거. 그래서 약간 아동이 대해서 약간 백악관에서 말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을 하게 되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동 복지 사업이 점차 약간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 푸드 스탬프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그런 아이들에게 식비 지원을 하는 건데, 쿠폰이나 전자카드 형태로 지원을 해서 1939년도에 처음 선보였다는 거. 그리고 카두신이라는 사람이 현재 미국 아동 복지에 대해서 3S 같은 경우는 지지적인 서비스, 보충적인 서비스, 대리적인 서비스, 이거를 3S라고 하는데, 이 3S를 중심으로 아동 복지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가지, 보편적인 아동 복지와 선별적인 아동 복지. 보편적 복지 같은 경우는 모든 아동에게 약간 제공을 하게 돼서 형평성에는 약간 높지만 약간 효율적으로, 약간 금전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예를 들어서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에 해당됩니다. 선별적인 복지 같은 경우는 제한된 계층,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생계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등의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통해서 선별적인 거, 그러니까 선택해서 주는 거, 이거를 통해서 약간 형평성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지만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적게 든다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높다는 거. 아까 앞서 말했듯이 영국의 슈어 스타트가 있다면 미국의 헤드 스타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헤드 스타트는 교육, 보건, 부모 참여, 자원봉사, 이 4개의 목표를 중심으로 약간 빈곤층이 출발점을 동일시해서 인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그들이 정규 학교 교육을 받을 때 일반 아동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그거를 최대의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거. 스웨덴의 아동복지 같은 경우는 되게 영국의 그 구빈법을 입법화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1924년, 1948년, 1960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세 3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스웨덴의 대표
적인 아동복지 사업으로는 아동수당, 건강보험에 의한 부모 지원, 영유아 교육 및 보호 서비스 확대, 보호 대상 아동에 관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현재 스웨덴 아동 복지의 중요한 사회적인 쟁점, 그러니까 문제 같은 경우는 난민 아동 문제인데, 난민 아동 같은 경우는 그 난민이 살았던 그 본국에 대해서 전쟁, 폭력, 기아 등에 이렇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보호 대상 아동들이 많은 난민 아동 문제가 현대 스웨덴 아동 복지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일본의 아동 복지 같은 경우는 되게 우리나라 옆 나라에 있어서 약간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많냐면 고령화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약간 출산율 증진에 대해서 최대의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 정부를 중심으로서 뭐 출산, 양육을 원하는 이에게 뭐 환경을 조성해 준다던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다던가 되게 여러 가지로 일본을 조금 좀 진행되고 있다는 거. 다음, 보호 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전체 일반 아동을 우리나라와 똑같이 보호 대상 아동으로 보호 대상 아동 중심으로 진행이 됐지만 점차 일반 아동 중심으로 약간 방향이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뭐 각종 아동 놀이나 문화 시설 뭐 확대로 이렇게 주력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아동 복지의 큰 시험 범위입니다. 이것을 선생님이 내가 볼 때는 최소 이걸 한 10번? 아니야 5번 보면 너네들 80점 맞을 수 있어요. 선생님 장담합니다. 이걸 중심으로 하고 교과서를 보면 100점, 영어까지 보면 80점이라는 거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셔서 아동복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바위 비와이